챕터 5 특수용접 및 기타 용접에서 다음은 저항 용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항 용접은 용접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눴을 때 융접과 압접 그리고 납땜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저항 용접은 이 압접의 대표적인 용접 방법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용접하고자 하는 이 재료를 두 개의 전극 사이에 끼워 놓고 가압 상태에서 마찰력을 주는 거죠. 전류를 통하게 되면 그 접촉면의 전기 저항열에 의해서 발열하는 이 저항열을 이용해서 접합부를 가열한 후 가압해서 융합하는 용접이 되겠습니다. 이 전기 저항에서는 이 종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전에 특징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대량 생산에 적합하고요. 열 손실이 적고 용접부에 집중열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용접 편형과 잔류 응력이 적게 나타나고요. 사나이 변질 부분도 적습니다. 지퍼 강도가 비교적 크고요. 조직이 치밀해집니다. 이게 보통 앞접에서 나타나는 그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용접봉과 용제 등이 불필요하고요. 작업자의 숙련이 필요 없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전류가 굉장히 대전류를 필요로 하고요. 설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값이 비싸겠죠. 복잡하기 때문에. 금냉 경화로 인해서 후열 처리가 필요합니다. 이건 레이저 용접과 마찬가지로 금냉이 발생이 되는데요. 갑자기 그 온도가 급격하게 내려가는 거죠. 급격하게 내려가다 보면 이게 딱딱하게 굳습니다. 딱딱하게 굳는 것이 경화가 되겠는데요. 이 경화가 생기게 되면 내부 응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부 응력에 의해서 취성이 발생하게 되겠죠. 이 취성을 없애고 이 인성을 끌어올려주기 위해서 이 열처리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 취성을 낮추고 인성을 높여주는 그런 후열처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용접부의 위치나 형상 등의 영향을 받는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위치에서 저항열을 통전시켜줘야겠죠. 전기 저항 용접 3요소가 종종 출제가 되는데요. 전기 저항 용접은 맞대 놓고 압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압접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가압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류를 통전을 해줘야 되죠. 대전류를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전류를 이용해서 하는 용접이기 때문에 전류의 세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류를 통전해주는 통전 시간이 있겠죠. 이 세 가지 3요소가 되겠습니다. 전류의 세기, 통전 시간, 가압력. 이것은 외우는 것보다 이게 전기 저항 용접의 원리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금속 간의 접합이 곤란하고요. 적당한 비파악의 검사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전기저항 용접에서 가장 중요한 종류인데요. 이 종류로는 겹치기 용접과 맞대기 용접이 있습니다. 보통 전기저항 용접하면 이 점용접과 심용접, 프로젝션 용접 이 세 가지로만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세 가지는 전기저항 용접 중에 겹치기 용접에 속합니다. 요즘에는 이 겹치기 용접과 맞대기 용접의 그 구분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문제가 종종 많이 출제되고 있는데요. 그 맞대기 용접에는 업셋 용접, 플래시 용접, 버트심, 포일심, 퍼커션 용접 이렇게 5가지가 맞대기 용접에 속합니다. 이 점심 프로젝션 이것은 겹치기 용접에 속합니다. 프로젝션 용접은 다른 말로 돌기 용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점 용접은 말 그대로 스판 용접이죠. 스판 용접. 잠깐 그 전류를 통전시켜서 그 일부분만 용접을 하는 것이고요. 심용접은 그거보다 점용접보다 조금 더 연속적인 선을 용접하는 것이 심용접이 되겠습니다. 프로젝션이 돌기 용접이라도 했었죠. 이것은 회전을 하는 그런 용접이 되겠습니다. 겹치기 용접에는 그래서 점용접과 심용접, 프로젝션 용접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점용접 중에도 점용접 종류가 있습니다.
이것도 종종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점용접 종류에 대해서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극식이 단극식인 경우 단극식 점용접이 되고요. 정극이 한 쌍입니다. 두 개 이상일 경우에는 다극식 점용접이 되겠죠. 그리고 이 정극을 직렬로 연결했을 경우 직렬식 점용접이 되겠고요. 이 맥동 점용접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재 두께가 다른 경우에 정극의 과열을 피하기 위해서 사이클 단위를 몇 번이고 전류를 단속해서 용접하는 것인데요. 이 맥동 점용접이 출제가 많이 됐었습니다. 인터랙 점용접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두 개의 정극을 울지 않고 용접 전류가 피용접물의 일부를 통해서 다른 곳으로 전달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는데요. 이 인터랙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시퀀스 용어 중에 하나인데 두 개가 있으면 뭐 A와 B가 있다고 치면요. A가 동작을 할 때 B가 동작하지 않고 A가 동작하지 않을 때 B가 동작해야 되는, 그러니까 서로 같이 동작하지 않게 하는 그런 시퀀스 용어가 이 인터랙입니다. 인터록이라고 하죠. 인터록과 인터랙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인터랙 점 용접은 그래서 두 개의 전극으로 직접 물지 않고 그 용접 전류가 그 피용접물의 일부를 통해서 그 다른 곳 전달하는, 그러니까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해서 따로 전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용어를 인터랙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다음은 심용접입니다. 심용접은 원판상의 롤러를 사용하는 건데요. 두 장의 판을 두고 가압 통전해서 전극을 회전시키면서 연속적으로 점용접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점용접을 연속적으로 하는 것이 심용접이 되겠습니다. 박판 용기 제작으로 우수한 특성을 가지죠. 이렇게 롤러를 사용하기 때문에 박판 용접에 대해서 굉장히 우수한 특성을 가진다는 것, 그리고 용접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능률도 좋습니다. 심용접도 통선 방법으로 종류 나눌 수가 있는데요. 단속 통전법,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심용접법이 되겠습니다. 단속, 연속 통전법. 단속이라고 하는 것은 끊어서 하는 용접법이 되겠고요. 연속 통전법이라는 것은 계속 이어서 하는 통전법이 되겠습니다. 맥동 통전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맥동 점 용접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 사이클 단위로 단속하는 거죠. 사이클 단위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단속 통전법이라는 거. 맞대기 심용접, 버트심 용접이라는 곳도 있습니다. 주로 심파이프를 만드는 방법이고요. 두 개의 전극 롤러로 맞대면을 통전해서 접합하는 방법입니다. 메시심 용접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심 접합부에 겹치는 모재 두께로 정대로 해서 겹쳐진 폭 전체를 가압하는 겁니다. 이것은 폭 전체. 포일심 용접이라고 하는 것은 이 포일이라는 것이 이음부에 받쳐진 얇은 판을 뜻하는데요. 이 맞대어놓고 이음부에 박판을 대고 가압을 하는 겁니다. 그림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이 사이에 그 박판을 두고 가압을 하는 거죠. 다시 그려보면 이 사이에 박판을 두고 가압을 하는 것입니다. 프로젝션 용접이라고 하는 것은 돌기 용접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은 제품 한쪽 또는 양쪽의 돌기를 만들어서 이 부분에 용접 전류를 집중해서 압접하는 방법입니다. 한 개의 돌기보다는 두 개 이상의 돌기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작은 용접을 확실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접 간격을 작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신뢰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 간격이 작기 때문에 신뢰도가 굉장히 높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하지만 이거 돌기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거 정밀도도 높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용접 설비가 굉장히 비싼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겹치기 용접에는 점용접, 심용접, 프로젝션 용접이 있고요. 다음은 맞대기 용접입니다. 맞대기 용접에는 업셋 용접, 플래시 용접이 있는데
업셋 용접이라고 하는 것은 용접재를 강하게 맞대어 놓고요. 강하게 맞대어 놓습니다. 그 대전류를 통해서 이음부 부근에 발생하는 접촉 저항열에 의해서 용접부가 적당한 온도에 도달했을 때 축방향으로 큰 압력을 주어서 용접하는 방법이죠. 플래시 용접도 비슷합니다. 플래시 용접과 업셋 용접은 거의 비슷한데 플래시 용접은 강하게 맞대어 놓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접촉시킨다는 조금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업셋 용접은 강하게 놓기 때문에 굉장히 정밀한 고정이 있어야겠죠. 정밀한 고정이 있어야겠습니다. 플래시 용접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고정을 요하지 않죠. 정밀한 고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밀한 고정. 이 플래시 용접은 신뢰도가 굉장히 높고 이음 강도가 높습니다. 가면 열 영향부가 굉장히 좁고 그 열 용접 시간이 짧고요. 그 업셋 용접보다 전력 소비가 적습니다. 업셋 용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전력 소비가 더 큰 거고요. 업셋 용접은요. 강하게 눌러야 하기 때문에 소비가 더 많습니다. 전력 소비가. 동일한 그 전기 용량이 큰 물건의 용접이 가능하고요. 그 다른 종류의 재료 용접이 가능합니다. 퍼커션 용접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것은 그렇게 짧은 지름의 용접물을 접합할 때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원은 축전된 직류를 사용하게 되고 피 용접물을 두 전극 사이에 끼운 후에 전류를 빠른 속도로 그 피 용접물을 충돌하게 되면 혼에서 변압기를 거치지 않고 직접 피 용접을 단락시키고 피 용접물이 상호 충돌되는 상태에서 용접하는 방식이 퍼커션 용접입니다. 그러니까 충돌 용접입니다. 충돌 용접. 이렇게 전기 저항 용접은 겹치기 용접과 맞대기 용접으로 나눌 수가 있고, 겹치기 용접에는 점용접, 심용접, 프로젝션 용접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점용접과 심용접의 종류는 가끔 종종 출제되는 내용이고요. 그 맞대기 용접 종류에는 업셋 용접, 그리고 플래시 용접, 버트심, 포회심, 퍼커션 용접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업셋 용접과 플래시 용접의 차이는 용접재를 강하게 맞대어 놓는 것은 업셋, 그리고 플래시 용접은 가볍게 접촉시켜서 대전류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접촉점을 가열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용접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스터드 용접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스터드 용접은 스터드 선단에 페룰이라고 불리는 보조링을 끼우고 스터드라는 것이 이 볼트를 얘기합니다. 스터드 볼트. 스터드 볼트라고 하는 것이 보통 관통하지 않는 그런 볼트를 얘기를 하는데요. M3에서 그 M8 정도의 스터드 볼트를 모재에서 약간 떼어내서 아크를 발생시켜서 볼트를 박는 그 용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터드를 용융지에 압력을 가해서 접합시키는 방법. 그러니까 볼트를 압력을 가해서 접합시키는 방법이죠. 스터드 용접. 철 외에도 뭐 다른 것들도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강 이런 것들 다 가능하고요. 아크의 열에 의한 그 국부 가열입니다. 국부 가열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세기가 세고 시간이 적게 들기 때문에 응력이 매우 작아서 모재에 대한 악영향이 굉장히 작습니다. 이것도 냉각 속도가 굉장히 비교적 빠릅니다. 비교적 빠르게 되면 경화성이 큰 모재를 사용할 경우에 균열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들은 보통 예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선 교량, 건축, 보일러관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되겠죠. 이 볼트를 접합하는 경우, 스터드 용접을 다 사용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음파 용접입니다. 이 초음파 용접은 원리도 원리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이 초음파 용접이 용접에 속하느냐, 그 앞접에 속하느냐가 굉장히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이 초음파 용접은 용접물을 겹쳐서 용접 팁과 하부 엠빌 사이에 이쪽이 엠빌이죠. 하부 엠빌 사이에 끼워놓고 여기 압력을 가한다고 있습니다. 여기 용접물 이 사이에 그 초음파 미세 입상의 초음파를 가압을 해주는 겁니다. 가압, 압력을 주는 거죠. 압력을 준다는 것은
앞접을 뜻합니다. 모재를 용융시켜서 접합하는 것은 융접이고요. 약간의 모재를 용융시킨 다음 가압을 한다. 이 가압을 한다, 압력을 가한다라는 용어가 있으면 이 앞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용접은 융접이 아니라 앞접에 속한다는 거, 이것이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압력을 가하면서 그 초음파 18kHz 이상 주파수로 횡진동을 줍니다. 횡진동을 주어서 그 에너지에 의해서, 진동 에너지에 의해서 먼저 확산되어 압접을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주어지는 압력의 작음으로 용접물의 변형이 적고요. 그리고 표면 처리가 간단하고 압연 상태 그대로 용접이 가능합니다. 다른 종류의 금속에 용접이 가능하고요. 판 두께에 따라서 용접 강도가 현저하게 변화되겠죠. 판 두께에 따라서. 이것은 초음파 용접은 압력이 작기 때문에 판 두께가 굉장히 두꺼워지게 되면 용접 강도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박판에 좀 적합한 그런 용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찰 용접입니다. 마찰 용접은 말 그대로 마찰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앞접에 속하겠죠. 원리로는 두 개의 모재에 압력을 가합니다. 압력을 가해서 이 상태에서 상대 운동을 시키면서 마찰로 인한 열을 이용해서 접합을 하는 방법이죠. 특징으로는 추입과 조작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종류의 금속이 접합이 가능하고요. 용접 시간이 짧겠죠. 짧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고 했죠? 변형이 발생이 적습니다. 시간이 짧다는 것은 변형의 발생이 적다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부가 열이니까 열 영향부가 좁고 이음 성능도 좋습니다. 치수의 정밀도가 이것은 대어놓고 하기 때문에 치수의 정밀도가 높겠죠. 그리고 필요한 부분만 하기 때문에 전략이 됩니다. 재료가. 하지만 이것은 무거운 것들은 안 되겠죠. 그래서 무거운 것들은 용접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게 등의 제한을 받고요. 상대 각도를 필요로 하는 것. 상대 각도를 필요로 한다는 것은 보통 이렇게 수직으로 된 것들, 직각으로 된 것들은 붙이기 쉽겠죠. 하지만 이게 상대 각도, 뭐 이런 것들 있죠. 좀 어려운 각도들. 이런 것들은 좀 용접하기가 곤란하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은 냉간 압접인데요. 냉간 압접은 우리 두 개의 금속을 10의 마이너스 8 cm 이상으로 밀착시키게 되면은 자유전자가 공동화해서 그 인력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 인력의 크기가 10의 마이너스 8승 cm인데요. 인력이 발생하는 그 거리, 최소한의 거리가 10의 마이너스 8승 cm입니다. 그 인력으로 인해서 접합을 하게 되는 용접이 냉간 압접이 되겠습니다. 접합부에 열 영향이 없고 숙련이 불필요합니다. 공구가 간단하고요. 그리고 접합부의 전기 저항은 모재와 거의 동일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납땜을 제외한 특수 용접에 대해서 모두 알아보았습니다.